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주인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2월에 졸업을 하고, 졸업하셨군요. 네,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랜서로 활동하시면서 뭐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와서 한 번도 휴학 없이 쭉 지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달려오셨던 거군요. 네, 그냥 열심히 달려와서 그러면 제가 뭐 졸업 축하 인사는 늦게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일단 졸업 축하드리고요. 네, 졸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졸업하고 나니까 사실 처음에는 공허함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일상이 달라지니까. 네, 이제 항상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플랜이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약간 공허함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제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전했던 것 중에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건 내가 해봤다. 취미 같은 것도 괜찮고요. 저는 꽃꽂이도 꽃꽂이.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학생들 레슨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학생들 레슨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 예전부터 레슨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피아노 했던, 피아노. 네, 제 피아노 어린 남자의 피아노 가르쳤던. 그 친구가 그럼 실력이 좀 좋았었나요? 그 친구는 음악적인 재능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게 보였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이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조금 재능이 있다 아니면 노력을 조금 더 해서 실력을 키워야겠다. 맞죠?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레슨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선생님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쳤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면 내 눈이 달라져요. 내가 그걸 배울 때랑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때 이 친구가 뭘 더 잘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꽃꽂이는 뭐 하면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꽃꽂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지만 방송에서 보면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방송인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힐링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일단은 꽃을 보면 일단 저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 꽃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놓으면은 어쨌든 그것도 저의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의 작품이 되니까 꽃꽂이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었을 때 1시간 정도 걸리는 건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소재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바구니나 아니면은 뭐 핸드타이드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꽃꽂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꽃병에다가 꽃을 꽂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꽃을 또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줄기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고 뭐 대포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또 궁금했었던 게 우리가 공통 질문이에요. 구독 중인 유튜브. 저는 사실 성악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은 성악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그러면 그 성악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배울 점들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공연에서 나오는 이런 뭔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걸까요? 그 공연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영상 하나에. 하지만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어쨌든 지금 다 선배님들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쇼맨십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드리브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대 매너일 수도 있고 그쵸. 이 청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면 주인님은 나만의 이런 게 있을까요? 무대를 하셨을 때 조금의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라든지 이런 다른 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다른 성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몸집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몸집은 작지만 저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인 게 어떤 거요? 음악적인 게 조금 좋다고. 음악적인 감각 네, 이런 이제 거는 친구들이랑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노력에 의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타고난 건 있다. 진짜 궁금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게 발현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어쨌든 저는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다가 이제 배우면서 아니면 전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딥하게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매력적이게 보이거나 이게 청중들을 아우라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 네.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재밌는 얘기네요. 안 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프닝으로 또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 매력적인 사람들의 대화 방식은 진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의 팁도 드리고 우리도 좀 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인님이 생각하기에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은 그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일단 청취를 하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주고 감정의 길을 찾게 도와주는 대화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나 호감도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더 말하고 싶거나.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도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모를 것 같아요. 그게 1대1로 대화할 때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4명이 있거나 5명이 생겼었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이 매력적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느껴요. 혹시 주인님이 생각하기에는 1대1로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좀 다수가 있을 때 쉬울까요? 저는 1대1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더 그래야 조금 더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네. 이런 표정을 볼 수 표정이라든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렇죠. 맞는 거죠. 네. 저도 이 매력적인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말을 한 번도 끊임없이 하게끔 만들어요. 그 대화 방식 자체가. 정적이라거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직장인 분들은 조금 상사랑 대화하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이랑 대화하면 항상 정적이 생기거든요. 그 상사가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나는 이제 말 그만해야지 이런 것도 생기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고 있고 만나다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은 그런 텀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중간중간에 그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어색함이 안 느껴져. 편안한 거죠. 네. 내가 말 잠깐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저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딴 걸 해도 이 사람이 날 기다려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맞나요? 네, 아무래도 저도 그 대화 속에서 침묵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침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화 사이에 적당한 침묵은 필요할 것 때가 같다.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랑 대화한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남녀가 다를 수도 있나요? 동성한테는 말을 잘하는데 이성한테는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이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았을 때. 일단은 그 이성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서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네, 거군요.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매력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라든지 뭐 언니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좀 스킬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킬이라 부르죠. 일단은 그냥 저의 얘기로 해도 될까요? 네네. 주인님 또 뭐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액션. 그럼 우리가 지금 재밌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조금 넣어보면 주인님이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들었었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밥 먹었어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주희야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너도 밥 먹었어? 나도 먹었지. 돈까스 먹었는데. 진짜 돈까스? 어디 돈까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친구가 대답을 할 수 있겠거나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군요. 밥이라고 됐는데 돈까스로 넘어갔고 어디서 먹었는지 그 다음에 맛집이 또 나올 테고. 네, 그러면서 계속 궁금함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단어는 이제 하지 않고. 적게 해야 그만큼 그 사람한테 편안하게 들리거나. 네,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네. 저는 근데 아이 컨택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 컨택트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잖아요. 표정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웃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밝은 톤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뭐 음악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 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더라고요. 네. 어때요? 아이 컨택트는?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주인님이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좀 듣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댓글로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었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정보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굿다이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내 마음에만 신경 쓰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주변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가요. 지난 에피소드가 내 마음에만 신경 쓰는 방법을 좀 이야기 나눴거든요. 주인님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는 생각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 꼭 집 앞에 저는 한강이 있어서 그 한강길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산책을 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계속 무작정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생각하고. 그때는 그럼 클래식을 듣나요? 대중가요를 듣나요? 이게 항상 갈리는데 네네. 제가 아무래도 클래식 전공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인은 클래식 음악만 들을 거다.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다양한 장르들을 다 듣거든요. 그러면 네. 돌발 질문이에요. 네. 전공자인데 대중가요를 하나 추천해 준다면 어떤 걸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오면서 들은 곡이 있어요. 저는 비만 오면 항상 듣는 곡인데 폴킴의 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달한 목소리를 가진 네, 그 너무너무 가수분. 좋아요. 네. 결혼식 축가로 많이 나오는 곡도 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원래 폴킴이라는 가수는 잘 몰랐어요.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지만 네. 근데 결혼식에 가면 꼭 나오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대학교 친구 통해서 저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아티스트 분을 안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 댓글 읽으면서 또 주인님의 재밌는 얘기도 들었고요. 다음 댓글 또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어 너님이 남겨주셨는데 외출 전에 듣고 댓글 남겨요. 영화는 안 봤지만 방송은 굿굿. 연애 주제라서 그래요. 친한 친구들을 만나도 사랑과 이별에 대한 대화들이 점점 줄어들긴 해요. 주인님은 어때요? 친구들 만났을 때 이런 연애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공 얘기만 하시나요? 이것도 편견인데 전공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니, 이거는 편견이 아니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친구들 만나서 나의 꿈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또 댓글이 사회를 통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며 재미있는 주제 잘 선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방송 사정상 댓글을 다 못 읽어드리지만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